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가공무원에서 교정직과 보호직을 맡고 있는 박상민입니다. 예, 보호직 같은 경우에 이제 형사 정책이 이제 하나의 과목으로서 들어오게 있는데 대부분 이제 사회복지직과 병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작년 출제 경향하고 모집 인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작년 출제 경향은 평균적인 7급 시험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고요. 제가 예상했던 문제나 그 내용 중에서 대부분 다 출제가 됐습니다. 대부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려울 건 없고 앞으로 한두 문제 정도 난해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대체적으로 이제 범죄학 이론이나 이런 데서 조금 난해한 문제가 출제될 듯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수업할 때 마무리 강의라든지 마무리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예상되는 분을 집어줄 테니까 커리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그러니까 2024년도는 보호직이 좀 인원을 대폭 축소해서 뽑았어요. 근데 이제 후반부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올해 보호직을 좀 늘리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희망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하면요. 올해 기준으로 2024년도 기준 공부해서 그 정도 선에 들어오면 무조건 합격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가 너무 최악으로 뽑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반전이 있죠. 적게 뽑다 확 뽑고 적게 뽑다 확 뽑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탄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고요. 예, 공부할 때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이게 보호직 같은 경우에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시험 출제에 대한 범위를 잘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형사정책 하나의 내용이긴 하지만은 법령 부분, 이론 부분, 그 다음에 뭐 그 정도 가벼운 판례 부분 세 가지를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한테 제가 나눠서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체크를 해드릴 거고 특히 교정직에서 나오는 범죄학 이론과 보호직에서 나오는 범죄학 이론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이제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제 강의의 특성은요. 보통 이제 기출 기반의 암기보다는 이해 중심으로 강의를 철저히 합니다. 철저히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필기 합격이 그래도 제가 제일 많이 학생들이 이제 얘기가 올라오는 걸 보니까 그래도 무난하게 올해도 전체적인 인원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가 합격선에서 많이 다가간 것 같고요. 보호직에서 이제 참고로 형사정책 같은 경우에는 책 판매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른 직렬에 비해서 인원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책을 거의 못 내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책을 출판하고 싶어도 수요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다행히 이제 기본적인 모든 시리즈들이 책들이 다 나와요. 웬만큼 학생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사주시는 거죠. 사주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도 어떤 책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꼭 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드는 게 판매량이 또 출판사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도 제가 웬만하면 좀 출판사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조금 손해를 보는 한이더라도 보호직을 위한 책들을 최대한 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커리를 하면서 중간에 책이 뭐예요? 안 나오는 경우는 없을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기출 기반보다 암기보다 이해 중심의 강의를 하는데 보통 이제 5월달, 6월달에는 초심자를 위한 강의로 기본서로 진행을 합니다. 기본서로 진행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30강에서 40강 정도의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 내용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다 하지는 않고 보통 중요한 범죄학 이론 일부 하고 법령 부분에서 거의 스타트 강의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7, 8월에 이제 기본 심화 강의를 합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형사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천재 특강이 따로 있어요. 천재 특강에서 형사 특강이 있는데 제 형사 천재 강의는 교재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할 거고요. 기본 이론 강의를 여기서 심화해서 하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나 기본적인 분들은 7, 8월부터 강의를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똑같은 내용을 또 해드리니까. 그 다음에 객관식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제 형사정책에 대한 핵심 지문 총정리, 출제 가능한 분에 대한 자료들 강의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힘든 게 뭐냐면 교정학과 형사정책을 책을 합본으로 해서 보통 나오다가 작년에 분권을 해서 한번 나와봤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듣는 학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이 강의를 많이 안 들어 손해본 학생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형사정책 핵지총 부분에서 학생들이 이제 여기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까지 천재까지 풀다 보니까. 근데 이게 상대평가다 보니까 그리고 양이 교정직보다는 2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디테일한 걸 좀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감안해서 제가 이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해서 여러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객관식 문제, 그 다음에 핵지총,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11월 달에 기출이 나오게 되는데 이미 기출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연도별 기출 문제집이 이미 출간이 됐어요. 연도별 기출 문제가 연도별 기출이 10년치가 이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출간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심화 보면서 병행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신간이 나온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미 신간은 나왔습니다. 이제 풀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12월에 이제 법령 부분 강의를 하는데 그게 교정학 부분과 형사정책 부분을 같이 강의를 할 때 형사정책 파트만 여러분이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월에 이제 모의고사 강의 들어가고요. 모의고사 들어가고 이미 모의고사는 이제 기존에 있는 교재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파이널 마무리 특강을 할 때 전체적인 OX 지문을 한다든지 예상되는 지문들을 정리해서 특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그 커리는 가장 완벽하게 짜져 있는 강사라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체적인 다른 작년 커리를 봤을 때 제 강의가 제일 많이 강좌들이 많이 깔려 있는 편입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제 시장 수요가 약간 있다 보니까 제가 많이 깔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뭐 1등이다, 2등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제가 형사정책에 대한 강좌를 쪼갠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 가지 강좌를 다양하게 하는 이제 수업이라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저는 이제 모학원의 다른 데서 이제 경찰 쪽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학 부분을 강의하고 있는데 형사정책이라는 과목이 범죄학이 한 60%, 그 다음에 법령이 한 40%로 구성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히 범죄학 부분에 대한 심화된 부분들은 뭐예요? 제가 누구보다도 더 잘 강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일단 뭐 그런 내용은 의미 없고요. 여러분이 합격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는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나는 합격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하면 돼요. 작년 기준의 인원, 그러니까 올해 2024년이 가장 최악이었으니까 최악의 합격선에서 내 합격권에 들어갈 점수를 맞겠다. 커트라인을 맞겠다. 라고 일단 목표를 가지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제 전략적으로 내가 이렇게 점수를 하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할 건가를 고민해서 채워넣는 방법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확신이.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계획을 가지면 합격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없으면 늘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 수험 생활이 아주 행복할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아주 불행한 것도 슬픈 거죠. 왜? 결국 행복하려고 좀 덜 불행하려고 합격하려고 하는 건데 이 상황 자체가 여러분한테 하루하루 고통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무슨 얘기일까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이렇게 하면 내가 국가대표에 뽑힐 것이다. 이렇게 하면 영어 실력이 늘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구체적인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유명 학원을 찾거나 유명 강사를 찾는 이유, 또 유명한 점장인을 찾는 이유, 심지어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찾고 유명한 맛집을 찾는 이유도 뭐예요? 맛없는 음식을 먹을까 불안하니까 맛집을 검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미 제 강의나 그렇죠? 우리 학원은 이미 맛집으로 소문이 나 있는 곳이죠. 여러분 냉정히 보면은 객관적으로 시장에서 평가가 나와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이 맛이 없다 그러면 사실 냉정히 보면은 여러분이 특이한 걸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대부분이 그 강의와 그걸 들어서 합격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은요 독특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만의 무슨 창작이나 예술을 하는 게 아니고 뭘 하는 거냐면 남들이 한 길을 따라가서 그 길을 갔다가 잘 통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산을 가게 되면 산에 가는 내비게이션이나 지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잘 타고 여러분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커리대로만 쭉 따라오시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큰 거는 시험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수험 기간이 6개월, 1년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자기가 자기 멘탈 잘 잡고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멘탈 잘 잡고 가야 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강의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분 멘탈을 잘 잡을 수 있는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드릴 거예요. 왜냐면 저도 공부를 해봤고 많이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걸 원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학 교수님들은 여러분 학생들을 평가하고 하죠. 근데 저희는 학원 강사들은 늘 평가를 받습니다. 좋은 강사, 책 판매량 이런 것들로 평가를 받고 그것이 그 다음에 또
내 수입과 뭐 기타로 직결됩니다. 명성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더 평가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여태까지 부끄럽지 않게 강의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또 제 존재의 이유니까. 이 학원에서의 존재의 이유는 뭐예요? 제가 합격시키기 위한 머신이 돼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여러분들 잘 멱살 잡고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멱살 잡는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는 건 여러분 몫이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간에 최대한 잘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믿고 같이 따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요. 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보호직을 만약에 300명을 뽑는다. 200명을 뽑는다. 100명을 뽑는다. 그 만약에 200명이 만약에 미들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커트라인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75점이다. 여기가 70점이다. 여기가 80점이겠네요. 네. 여기가 85점이다.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3년간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면 난이도는 같다는 전제 하에서 제가 만약에 77점 정도의 실력이다. 78점 정도의 실력이다. 그러면 뭐야? 여기선 떨어져야 안 떨어져? 떨어지겠죠? 여기선 붙겠네. 떨어지겠죠? 여기서 떨어지겠죠? 여기선 어때요? 붙죠?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인원수를 정하는 건 아니지만 매년 뭐가 달라지죠? 학생들의 지원자들의 능력치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인원수는 매년 바뀌어요.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파트 값이나 이런 것도 우리는 부동산 투기 같은 거 하잖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실제로 아파트 값이. 그러면 이쪽에 떨어졌을 때 돈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겁나서 팔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면 어때요? 거기서 팔면 되는데 못 기다리죠. 그렇죠? 왜?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어차피 인원수를 갖다 뽑는 거냐 매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요. 주식이나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버티는 사람이 내가 목표하는 데 올 때까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다? 이 인원수가 많이 뽑을 때까지 계속 공부하는 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극상에 있는 사람들 말고. 그럼 선생님, 이 정도 맞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85점. 누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뭐야? 돈 잘 벌고 싶고 잘생기고 싶고 머리 좋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거는 다 가진 자고요. 또 이런 사람들은요. 이 시험 합격하고 다른 시험 보고도 붙을 사람들이지만 극단적으로 하면 이 학생들은 어땠어요? 이 학생은. 이 시험이 아니면 뭐예요?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정말 절실한 사람들한테 절실한 게 다가왔을 때 고마운 거지. 여러분 목마를 때 뭐예요? 물 한 모금 하고, 그죠? 정말 뭐예요? 배고플 때 뭐예요? 빵 한 조각 하고. 정말 그렇지 않고 뭐예요? 물도 지천에 있고 빵도 지천에 있고 배도 부르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건 내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내가 열심히 절실하게 공부하다 보면 기회가 오고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땐 시험이라는 건 뭐야? 시험은 운이 뭐야? 70%고 실력이 30%입니다. 심지어는 운이 80%일 때도 있고요. 왜? 이 모집 인원이 뭐야? 깡패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커트라인 높다 낮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내가 갈 길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강의실에서 또 중간중간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 강의 특징이 지루하지 않은 겁니다. 지루하지 않고.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제 강의는 지루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여러분한테 필요한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면접까지도 제가 이제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보호직기나 교정기나 큰 차이는 없어요. 면접이. 그래서 자료도 제공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 저하고 함께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